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2번 박영선 후보입니다. 민주당의 필승카드 박영선.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3번 추미애 후보. 진짜 서울 시장다운 시장 추미애.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4번 신계륜 후보. 위기의 서울 준비된 시장 후보 민주당의 희망 신계륜.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이곳에 앉아 있으니까 사람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얼마 전에 이곳에 와서 김성환 구청장과 창동 기지 이전 부지를 살펴보고 저기에다 어떤 건물을 지을까 이런 궁리를 했었습니다. 사람 사는 동네에 사람이 주인입니다. 도시의 골목, 건물, 도로, 편의시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잘 살려자고 인간답게 살자고 준비한 것이 도시 기반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대로 사람을 잡아먹고 사람이 영혼을 팔고 이런 개발이 과거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노원구, 도봉구 주민 여러분들은 이제 좋은 구청장, 사람의 향기가 나는 구청장과 함께, 그리고 여기 훌륭한 민주당지역위원장님과 함께 사람 사는 도봉구, 노원구를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학규 대표님 모셨고 김성순 위원장님 모셨는데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저 방금 보신 저 필름 어제 저녁에 연락하고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밤새 만들었어요. 또 어제 그제 전에는 정책 홍보물 이걸 만들라고 했는데 그 전날 밤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를 못 가고 오빠가 앉아서 이걸 제가 전부 썼습니다. 그리고 8자리 홍보물로 만들었어요. 이만하면 준비가 됐나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민투표의 성공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사임의 배경에는 오세훈 시장의 오만이 깔려있지만 여기 앉으신 당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시의원들의 노고가 무척 컸습니다. 서울시의원들이 없었으면 오세훈 시장의 오만함을 국민에게 알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허강태 서울시 의회의장을 포함해서 많은 서울시 의원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그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원구의 지금 아파트의 비율이 거의 82%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약 2만 가구의 임대 아파트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아파트를 짓는 서울 정책,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약 58%가 아파트 비주이고, 그리고 17% 정도가 주택이고, 18% 정도가 연립 다세대입니다. 거의 주택이 사라지고 있죠. 지금 도처에서 재개발을 둘러싸고 많은 갈등과 논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 아파트 문제를 포함해서 서울 시민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주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그런 토대 위에서 나아가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봐도 이명박 시장과 오세훈 시장은 아무런 것도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고 콘크리트 더미로 쌓인 서울 건설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사람들을 그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주택정책은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이 숨지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토론과 논의를 이끌어내어서 서울시에 이 문제를 온당하게 해결할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것을 국가의 대기로 삼아서 앞으로 주택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서울시장이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검토된 건 아니지만 아파트 총량제라든가 서울 시내에 분규 해결 자문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지금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한 아파트를 지으면 그게 수명이 한 30년 되죠. 이거 30년 뒤에 또 헐어야 됩니다. 더 큰 아파트를 짓죠. 다음에 30년에 또 헐 것입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이 생기고 있는데 이 갈등을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있어요. 서울시장 나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해결합니까? 시장이 해결해야죠. 의지와 뜻을 갖고 해결해야죠. 빨리 할 것은 빨리 할 것대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결론 내고 이렇게 해서 주민을 단합시킬 책무가 시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이 임무를 방기해서 수많은 사람들 고통 속에서 떨겠다는 그 사실을 제가 여러분 앞에 밝힙니다. 제가 서울시 부시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10월 26일 선거가 끝나면 바로 무너진 서울 행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서울시장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공부된 시장에 가서 준비를 바로 하고 착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울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어요. 전 준비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2008년 신정지문화를 만들어서 그 산하에 신서울 구상위원회를 만들어서 서울 구상을 하자. 2008년 총선에서 왜 민주당이 졌는가? 서울을 몰랐기 때문이다. 서울을 사는 민주당의 지지층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들이 고통받고 서러움에 떨고 있을 때 민주당이 무슨 도움을 줬느냐? 이제 서울을 알아야 된다. 서울 구상과 서울 계획도 그들을 토대로 해서 서민과 중산층을 토대로 해서 세워야 한다. 그러려면 서울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날로부터 공부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준비했습니다. 서울 시내 제 발길이 안 닿은 곳이 없습니다. 걸어서 다 보았습니다. 공부만 한 것이 아닙니다. 골목 다 보았습니다. 왜? 민주당이 서울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서울을 알아야 하니까 걸어서 보고 다 만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새로운 서울의 비전과 구상이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시를 떠나올 때 고건희 시장과 함께 넘겨준 서울시 빚은 9조 원 정도였습니다. 이명박 시장은 대통령이 되어 떠날 때 14조 원의 빚을 넘겼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은 중간에 그만두고 내려왔으면서 무려 25조 원의 빚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한테 썼습니까? 사람들은 사는데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데 어디다 그 돈을 다 썼습니까? 어디다 썼습니까 도대체? 아무것도 우리 눈에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이 돈을 가져다 그냥 포장하는 데 썼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치러가는 데 썼습니다. 한강르네상스 마찬가지입니다. 뉴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오세훈 시장이 두 번 다시, 오세훈 시장이 속한 당이 두 번 다시 서울시장이 된다면 저는 단언합니다. 서울시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이번에 반드시 서울시장을 차지해서 시민의 정말 얼어붙은 욕구를 해결하고 정말 서민과 중산
서울시를 건설할 임무가 우리의 어깨에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립니다. 지금 돌아다녀 보니까 서울 시내에 영세 자영업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 상인도 좋고 공인도 좋고 제조업도 좋습니다. 이분들이 약 100만 되는데 약 또 50만이 100만이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용된 사람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입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 그 사람들이 잘 되면 동네 경제가 삽니다. 그 사람들이 돈 벌면 고무신도 신고 짜장면도 먹습니다. 대기업이 돈 벌면 외국으로 다 돈 보냅니다. 토지 투기합니다. 나라 경제가 살려면 그런 자영업자가 바로 서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뭘 알았으며 뭘 알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자영업자들이요, 한나라당을 원망해라. 이명박 대통령을 믿었던, 그래서 경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을 원망해라. 지금부터는 민주당을 믿어라. 그러면 자영업자가 살 길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가 너무 근심이 커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성북구만 조사했지만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들의 절망의 크기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구청장이 들어가면 나가라 임마. 언제 너희가 우리한테 관심 갖냐 이렇게 말합니다. 대출도 받을 수 없고 영업망도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손과 노동만으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면 그들이 정책적 혜택을 받으면 그때 민주주의가 서울시에 찾아온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80년 서울의 봄을 선도했습니다. 386이 맏형이라고 하는데 맏형 아닙니다. 그저 외로운 영혼입니다. 민주주의를 아끼고 사랑했던 한 영혼입니다. 강주항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를 완성하고자 그렇게 해서 시작했습니다. 제 꿈도 컸습니다. 민주정부 수립하겠다. 독재정권 같은 나라에 살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그 꿈의 반도 이뤘습니다. 그러나 제 앞에는 아까 말한 말씀드린 못다한 민주적 과제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켜야 하는데 못다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을 할 때 제 정치 생명 걸고 후보 단일화 추진했습니다. 아마 정치 끊겼을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실제로 많은 동료 선배 의원들이 너 안 되는 일이야. 내 말했어. 안 되는 일을 왜 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름을 거론하면 다 거론할 수 있습니다. 너 혼자 책임져 이런데 너 치면 너 혼자 책임져. 그러나 제 목숨 걸고 성사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후보 단일화 성공했어요. 그날로 1등이 되어서 마지막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인기 별것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인기 있으면 수많은 시민들이 어떻게 탄생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자질입니다. 그 사람의 의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시장이 되려고 하는 것을 잘 검증해야 합니다. 인기가 높다고 시장이 됐냐? 그냥 인기 불러들여서 사면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TV 토론이나 정책에 대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서울시를 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확실하게 봐야 한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아까 대표께서 전력난 얘기했는데 보십시오. 타워팰리스가 안 되는 전력 비용이 한 달이 거의 100만 원이 육박 안 납니다. 모든 창을 닫아놓고 전기 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 북쪽에 살고 있으면 강남과 강북의 차이 해소해야 됩니다. 제가 부시장실에 봤어요. 이대로 가면 서울 두 쪽 납니다. 안 그래도 주민투표로 두 쪽이 났어요. 부자, 가난자, 진보, 보수.
억지로 누가 나왔어요. 이제 통합시켜야 하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장 철저한 민주주의자가 이번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준비된 사람이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0월 27일부터 밀리는 물 바로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배울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서울 시민 중에서도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서러운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북 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시장이지만 시장 나름대로 남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통일에 앞당길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민주당 후보가 되어서 제가 뽑힌다면 기호 8번이 아니라 기호 2번으로 승리하는 후보가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분명히 다짐드리면서 저의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주당의 새로운 희망 기호 2번 박영선입니다. 민주당이 살려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희망을 품고 계십니까? 희망은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전 민주당의 이름은 늘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주었던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에게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희망을 주었던 것처럼 민주당의 이름은 늘 희망이었습니다. 군사독재 군합발에도 굴하지 않았던 김대중 대통령, 당신의 이름은 우리들의 민주주의요, 우리들의 희망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반칙과 특혜 없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던 바보 노무현 대통령의 희망도 우리들의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를 지켜온 우리의 역사성, 그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는 민주당의 존재의 이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존재했기에 민주당은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이 이렇게 지켜온 희망이 대통령 잘못 뽑아서 절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MB 정권의 숨막히는 강압 정치로 우리들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걱정해야 하고 재벌 특혜, 관료들의 부패로 공정과 정의 사회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정전 사태가 났습니다. 저축은행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서울시장이 한 달 전에 민주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민주당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바로 민주당의 이름으로 서울시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이름으로 서울시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박영선은 그 민주당의 이름으로 서울시를 되찾아오는데 민주당원 동지와 서울시민과 함께 그 희망을 꼭 이루어내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성공과 실패의 키워드는 언제나 희망이었습니다. 우리가 국민 여러분의 희망을 실천할 때 민주당은 성공했고, 우리가 그 희망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실패했습니다. 이번 11.6 서울시장 선거에서 우리 민주당이 그런 국민들의 희망을 바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민주당은 더 크고 더 강하게 새로운 민주당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민주당의 이름으로 새로운 인물, 젊고 참신한 인물, 야물딱지고 당찬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2년 그 어렵던 선거에서 민주당은 왜 노무현을 선택했습니까? 1995년 서울시장 선거, 민주당은 어떻게 기적의 역전승을 만들었습니까? 1995년 서울시장 선거는 무소속의 박찬종 후보가 절대적 우세였습니다. 한 달 전 여론조사 박찬종 후보 44%, 민주당 후보 28%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적의 역전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바로 이러한 기적의 역전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10월 26일 서울시장 선거는 변화, 희망, 그리고 MB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10월 26일 서울시장을 민주당이 만들어낼 때 그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변화는 내년 총선, 내년 대선의 대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자였습니다. 저는 MBC 경제부장 시절에 경제 정의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현장을 뛰어다녔습니다. 국회의원이 돼서는 재벌 특혜 방지를 위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2007년 대선 때는 BBK의 진실을 밝혀내고자 온몸을 던졌습니다. 이 BBK 때문에 민주당이 많이 고통받았습니다. 재판으로 고통받은 의원, 감옥에 다녀온 당원, 실직한 가장,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아픔까지,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은 바로 이 BBK 아픔의 산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의 눈물을 닦아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신은 진실을 안다, 그러나 때를 기다린다를 하루에 몇 번씩 되뇌이고 있습니다. BBK는 우리나라 검찰 공정수사를 뒤흔들어 놨습니다. 일부 정치검사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불러왔고,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공판을 치렀던 한명숙 총리, 미네르바, KBS 정현주 사장 사건, MBC PD 수첩에 이르기까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은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 제가 앞장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릅니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를 민주당의 이름으로 낙마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열정과 끈기와 그리고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여검사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두렵지 않느냐고. 전 민주당 당원들이 있었기에 그리고 당당했기에 두려움 없이 맞섰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고통받을 때, 서울 시민이 아파할 때,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지켜나가자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 시민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물가, 전세 대란, 대학 등록금, 그 어느 것 하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해줘야 합니다. 서로를 위로해주는 따뜻한 포근한 시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엄마 서울, 젊은 서울을 내세웠습니다. 엄마 서울은 복지와 교육이 그 두 축입니다. 엄마의 손길처럼 따뜻한, 엄마의 마음처럼 포근한, 열 손가락 깨물어서 그 어디에 아픈 데 없겠느냐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민주당의 복지정책입니다. 보편적 복지정책, 이것은 잘 사는 사람 뒷짐지고 못 사는 사람에게 시혜 베푸는 그런 한나라당식 복지정책이 아닙니다. 잘 사는 사람 뒷짐지고 못 사는 사람에게 시혜 베풀면 처음엔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것은 바로 계급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온 국민이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시가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는 곧 엄마의 마음입니다. 복지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서울시는 바로 사람 중심 서울특별시입니다. 젊은 서울은 젊은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줘서 미래에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젊은 서울의 정책 중에는 서울시립대학교의 반값 등록금, 그리고 서울 젊은이 펀드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칠의 포장보다 사람에게 투자하고 미래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울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민주당 서울시장이 되면 내년도 대통령도 민주당 대통령이 됩니다. 전 그동안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으로서 보편적 복지 그리고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서 그 틀을 가꾸어 왔습니다. 전셋값 문제, 전셋값 상한제와 전셋값을 낮출 수 있는 계약갱식 청구권, 제가 입법 발의했습니다. 무상급식 법도 발의했습니다. 서민들의 소액 보증금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도 시민단체와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금산분리법, 그리고 한국은행법, 경제정의를 위한 법들을 통과시켜서 이 무서운 MB정권 하에서도 경제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바쳤습니다.
개혁, MB 정권 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꿈도 못 꾸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느 날 검찰청법에 보니까 경찰은 검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라는 그 기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법이 지금까지도 존재할 수 있느냐는 그 질문에 한나라당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하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우리 민주당이 해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민은 새로운 희망을 바라고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의 중심에 저 박영선이 서겠습니다. 저를 그 도구로 써주십시오. 희망은 보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면 기호 2번 김대중, 기호 2번 노무현, 그리고 기호 2번 박영선, 기호 2번 민주당의 이름으로 서울 씁니다,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어제 찜통 더위더니 저녁부터 찬바람이 불고 오늘 아침 기온은 매우 쌀쌀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있죠? 가을은 누구의 계절입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 민주당에 또 이 서울 땅에 저 추미애 추풍을 일으켜서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이번 한판에 확 날려버리겠습니다. 제가 침묵하고 있는 사이에도 남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서울에서 삼선한 또 서울시를 꼼꼼히 챙겨본 서울시를 잘 아는 지역구 의원 추미애가 민주당에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이름도 거명 안 하더라. 그런 소리가 들리더군요. 당의 입장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묵묵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추미애가 팔 걷어 붙였습니다. 민주당 살리는 서울시장 되겠습니다. 야권 통합 만들어내겠습니다. 민주당 자존심을 걸고 저 추미애 야권 통합 후보 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민주당이 정말 어떤 당입니까? 민주당, 이 민주당, 우리들의 가슴 속에 엉어리진 이 민주당, 60년을 지켜온 정통 민주정당 아닙니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자랑스러운 우리들의 당 아닙니까? 야당 중에서 유일하게 수권 정당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큰 선거에 서울 시민이 오세훈 안 되겠다 심판하고 물러나게 한 이 선거에, 아니 그토록 이명박 정부 잘못한다, 오세훈 잘못한다 하더니 그렇게 목소리 내는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낸단 말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천정배, 박영선, 신계륜 한 분 한 분 보십시오. 모두 잘생기시고 이쁘시고 출중한 후보들이십니다. 그런데 후보들을 제쳐놓고, 아니 후보를 수권 정당에서 밖에서 빌려와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당원 여러분이나 저나
자존심이 허락지 않습니다. 저 추미애가 그래서 결심한 겁니다. 민주당 자존심 다시 지키고 살려내서 반드시 선거 승리 만들겠다. 저 추미애가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14일 밤입니다. 야심한 시각에 대표님이 이 유부녀한테, 아이 셋 딸린 유부녀, 고3 수험생 아들도 집에서 기다리는데 집에 가려고 하니까 호텔 커피숍으로 오라 하더군요. 다른 분 같으면 제가 경계심을 가졌겠죠? 잘생긴 대표님이시라 그냥 끌려갔습니다. 뜻밖의 출마를 권유하시더군요. 그런데 저는 전혀 선거 준비도 하지 않았고, 또 여러분 이해하시는 대로 저는 경선을 치를 조직도 없습니다. 또 지난번 노조법으로 당이 오해를 하시고 해서 그것을 말씀드리지도 못한 채로 묵묵히 있었기 때문에 선뜻 나설 수 없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 말씀이 나오니까 막 물잔을 드시네요. 대표님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당시에 춘천에서 닭똥 치우느라고 몰랐는데 나중에 당대표가 돼서 왔더니 노조법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잘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의원도 많은데 우리 추미애 의원이 마음고생하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무척 아팠노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노조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실은 50년 전에 독재를 획책했던 쿠데타 세력 박정희 대통령이 50년 전에 노조 설립을 함부로 못하게 금지시켜 놓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단속하고 꼼짝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민주세력은 노조 설립의 자유, 그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그것이 바로 복수노조를 하게 해달라 그겁니다. 그것이 진짜 근로자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복수노조를 하게 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어느 날 보셨죠? 삼성전자의 여성 근로자가 백혈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 여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만약에 삼성의 어용 노조가 아니고 진짜 노조가 있었더라면 근로환경 개선해달라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 여성을 떠올리면서 복수노조를 앞당겨서 삼성 같은 대기업도 우리 노조 스스로가 근로환경 개선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노조법 때문에 박정희가 금지시켰던 것을 풀었고 15년 동안 조 대통령님 계실 때 못했던 것을 제가 풀었고 그래서 삼성에 이제 노조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조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조직은 민심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두 손을 꼭 잡으시고 우리 다 함께 민주당 살려봅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당 살려보자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말에는 좀 마음이 약해요. 민주당 살리는 일, 민주당이라는 이 큰 나무 뿌리, 그 뿌리가 흔들릴 때마다 저는 종갓집 며느리처럼 그 뿌리를 지켜왔습니다. 민주당의 자존심은 저 추미애의 자존심이고 이 자리에 계신 당원 여러분의 자존심입니다. 95년 정권교체라는 큰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저는 고등법원 판사 법복을 과감히 벗고 당시 새정치국민회의라는 야당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현직 판사라는 프리미엄, 또 여성에게 당연히 주어졌던 전국구 비례대표, 그런 특혜를 저는 단호히 거부하고 여성으로서는 서울에서 최초로 지역구에 도전했습니다. 제 스스로 정말 추풍을 일으켜서 정권 교체에 큰 힘을 보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당을 한다는 것, 영남의 딸이 민주당을 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후원회장 모시기 위해서 사방팔방 쫓아다녔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저를 잘 아는 분마저도, 줄에서는 심정으로 해달라는 것마저도 저는 문전박대 당해야 했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는 공부 잘해온 착한 딸이 이제 법관이 돼서 소신껏 판결도 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셨는데, 편한 인생길 포기하고 왜 험한 야단길을, 가시밭길을 뛰어들었느냐고 섭섭해하면서 큰 걱정하셨습니다. 고향 대구 주변으로부터 또 일가 친척들로부터 아버지도 제 형제들도 따돌림을 받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속병을 얻으셨습니다. 제 걱정을 하다가 제 아버지의 병이 깊어지던 2003년, 당시는 민주당이 분당의 아픔을 겪을 때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병석에 누워서 제 손을 꼭 잡으시고, 네가 원칙을 지키자니 민주당을 떠날 수가 없고, 또 민주당을 지키자니 동지들과 멀어지고, 참으로 네 처지가 딱하구나.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느라 주변 피해를 많이 끼치고 참 씻지 못할 불효를 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지금보다 더 어려웠을 때 저는 대구에서 잔다르크 유세단을 만들어서 혈혈단신으로 지역감정의 모진 비바람을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김대중 연호만 해도 트럭에 돌을 던지던 때였습니다. 새벽 겨울 칼바람 맞아가면서 로타리 한복판에 저 혼자서 기호 2번 김대중을 흔들 때 모두 외면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묵묵히 보람을 알았습니다. 또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지지율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도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저는 돼지 엄마가 돼 돼지 저금통을 들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볐습니다. 제 막내 아들은 그 당시에 엄마가 제대로 옷도 갈아입히지 못해서요, 한 달 내내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서 국회의원인 아들이 아니고요, 어느 버려진 아들, 그렇게 선생님이 알았다고 합니다. 민주당을 살리려 했던 그 순간순간들 뼈저리게 저를 일깨우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자리에서 당원 동지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 살리자는 그 말에 제가 그동안의 고통과 오랜 침묵을 깨고 이렇게 일어섰는데, 저와 함께 이 민주당 살리시겠습니까? 확실하게 살리시겠습니까? 저 추미애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저 추미애 진짜 서울 만드는 시장다운 시장 되고 싶습니다. 역시 추미애한테 맡겼더니 민주당이야, 민주당이 서울 시민을 살려주는구나, 이런 소리 듣게 해서 여러분 자존심 보답하겠습니다. 서울시 모습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4인 가구가 아니고요. 이제 2인 가구가 더 많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단독 가구 1인 가구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뉴타운 지으면 아무도 들어와서 살 사람이 없는 거죠. 혼자서 어떻게 30평 이상 아파트를 지니고 살 것입니까? 이게 다 양극화와 서민 일자리를 다 놓쳤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인 겁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우선 일자리 만들어서 서울에 있는 서민 모두가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서울시로 확 바꾸겠습니다. 아이들한테 밥 한 끼 준다니까 무슨 세금 폭탄이라고요. 저 추미애 비정규직 지켜냈습니다. 100만 실업, 추미애 실업 일어난다고 협박할 때도 맞짱 뜨면서 지켜냈습니다. 이제 한나라당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강단 있는 후보 저 추미애가 가짜 서울 끝내겠습니다. 저 추미애 진짜 서울, 우리 서울 시민이 주인공 되는 그런 서울 만들어내서 내년 대선 반드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출마 선언 1번, 기호도 1번, 민주당을 1등으로 만들 천정배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이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민주당 경선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경선판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 천정배가 온몸을 던져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수없이 욕먹어가면서 만들었습니까? 동의하신 분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지난 8월 24일 주민투표, 서울시민의 위대한 복지항쟁이었습니다. 87년 6월 민주항쟁이 있었다면 2011년 8월 복지항쟁을 성공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민주당의 동지들과 서울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반복지 세력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이룬 위대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민투표가 끝나자 이 시민들의 열정을 계속 끌고 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신속히 민주적인 경선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경선을 보여줌으로써 민주당의 열정과 활력을 모아야 한다. 이것이 시장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저는 서울시장을 외부에 팔아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민주당도 살리지 못하고 선거도 지는 패망의 일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민주적인 경선을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민주당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에서 민주당을 찾아야 합니까?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을 배출했던 우리 민주당, 이름만 들어도 우리 가슴을 활활 불타게 했던 우리 역사와 전통의 민주당, 자랑스러운 민주당, 반독재 민주화를 성공시켰고 언제나 힘없는 서민과 중산층의 편에 서서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복지와 민생을 지켜온 우리 민주당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민주당은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목소리 높여 소리쳤건만 우물쭈물한 사이에 민주당은 사라졌습니다. 누가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합니까?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민주당을 다시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동지 여러분, 이번 경선은 단지 서울시장 후보를 뽑는 경선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민주당을 구하느냐 아니면 민주당을 문 닫느냐 하는 갈림길입니다. 민주당을 구하느냐 팔아먹느냐 하는 결정적인 길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우리 민주당원들이 민주당을 팔아먹으려는 사람에게 맞서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제가 그 싸움에 맨 앞장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맨 앞장에 서겠습니다. 제가 민주당을 구하겠습니다. 민주당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동지 여러분, 저 천정배 뼛속까지 민주당원입니다. 민주당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저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한나라당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상생정치해야 합니다. 한나라당 사람도 우리가 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신념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누구보다도 잘 지켜왔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의 정신을 잘 이어왔습니다. 개혁의 한 길을 걸어서 온몸을 던졌습니다. 늘 약자들, 중산층, 서민, 소상인들, 이 사람들 대변하고 이들 편에 섰습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4번 하고 원내대표도 하고 법무부 장관도 하고 민주당의 최고위원을 했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자부심을 대표한다는 온전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부심으로 살아왔고 그 자부심으로 정치하고 있습니다. 그 자부심으로 이번에 출마하고 그 자부심으로 민주당을 구하고자 합니다. 동지 여러분, 이 민주당의 자존심 지켜주시고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존심 함께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을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민주당의 서울시장이 되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서울시장이 되어 민주당 시장이 한나라당 시장과 어떻게 다른가를 분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 이명박, 오세훈 시정, 날림식 토건시정이었습니다. 분칠과 화장만 하는 거칠의 시정이었습니다. 서울 시민의 혈세 그냥 마음껏 낭비해가면서 특권층의 배만 불리는 시정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엉터리 시정 끝내고 이제 서울을 부자들과 특권층만의 세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그런 서울 꼭 만들겠습니다. 서울시의 빚이 25조 5천억입니다. 그 중에 이명박 시장이 5조 정도, 오세훈 시장이 11조 이상 불려놨습니다. 저는 시장이 되면 당장 이 빚을 불러온 공사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한강 르네상스, 남산 르네상스 이런 것들 디자인 서울 철저하게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협조를 얻어서 조삭해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책임 소재를 가리겠습니다. 책임질 사람들 문책하겠습니다. 고발할 사람들 고발하겠습니다. 서울 시민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응징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의 혈세로 마련된 그 피같은 돈 되돌려 와서 바로 여러분의 주머니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시를 시민의 집으로 만들겠습니다. 마치 서울 시민에게 따뜻한 가정이 돼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복지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우리 정치인 중에서 복지국가의 비전을 제일 먼저 제시했습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
제가 작년에 쓴 책의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 손학규 대표께서도 정의로운 복지 사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제 생각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손 대표께 대표님 저작권료 따로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 손학규 대표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저 천정배한테 표를 주시면 저작권료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보편적 복지국가 서울에서 창조적으로 선도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산무 일반 정책 아시죠? 서울에서 제일 먼저 시행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산무는 여러분 아실 거고, 저는 반값 등록금이 반인데요. 1반인데 사실 좀 불만입니다. 저는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무상교육으로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육, 저는 가난한 집 자녀들도 부모로부터 재산은 물려받지 못하더라도 공부 열심히 하고 능력만 있으면 대학까지, 아니 외국 유학도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것이 최선의 복지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성장 동력입니다. 우리 창의력인 인재를 길러야 대한민국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울시립대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겠습니다. 내년에 우선 반값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까지 무상 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들 학습 준비물 다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의무교육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교복도 서울시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완전히 없애겠습니다. 지방세를 개편하겠습니다. 재산세 100% 공동세로 하겠습니다. 강남북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만들겠습니다. 이제 강남의 부자들 지갑 좀 열으셔야 할 겁니다. 저는 서울을 인권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인권광장, 민주광장으로 우리 시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광장에 민주화운동 기념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남산 안기부터의 인권박물관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5.18 행사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 누구나 복지와 인권을 즐기는 그런 행복한 서울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누구나 비전과 정책은 말합니다. 그러나 실천은 별 문제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온몸으로 개혁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제가 서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복마전이라는 서울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적임자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서울의 위대한 전환을 이루겠습니다. 서울을 토건 서울이 아니라 사람 서울, 인권 수도, 그리고 살림 도시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서울에서 우리 민주당의 숙권 능력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총선 서울 48개 지역구에서 모조리 우리 국회의원들 전부 당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도 압도적으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제일 센 후보라고 자부합니다. 한나라당을 이길 수 있는 후보입니다. 단일화 경선에서도 이길 수 있는 후보입니다. 박원순 변호사 좋은 분입니다. 근데 솔직히 최근에 제가 좀 자존심이 상합니다. 민주당에 들어오시지 않겠다고 합니다. 동지 여러분의 자존심은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무슨 죄입니까? 민주당이 뭐가 어떻다는 겁니까? 저 지난 3년간 이명박 정권과 맞짱 뜨고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우리 박 변호사 좋은 일 많이 하셨지만 제가 더 센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저는 광주 학살의 주범 전두환에게 임명장 받을 수 없어서 판검사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인권 변호사로 약자들 편에 섰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오로지 정권교체의 일념으로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홀로 세워서 대통령 만들었습니다. 저보다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누구보다도 마음으로 잘 모셨습니다. 다만 좀 속도 썩일 드레트가 있었습니다. 생각이 다른 거 있었습니다. 한미 FTA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생각이 다른 것도 죄입니까? 이명박 정권의 김대중 대통령께서 유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담벼락이라도 대고 욕을 해라. 저는 이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가장 열심히 치열하게 실천한 정치인입니다. 이명박 정권 죽여버리지 않겠습니까?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제게 해코지하지 못했습니다. 저 그렇게 깨끗하게 정치해 왔습니다. 저 사람들 저를 어쩌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기계와 이런 개혁 정신으로 서울을 바꿔놓겠습니다. 위대한 서울의 전환을 이루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민주당의 자존심을 살려주십시오. 민주당의 수고해주신 후보자 여러분께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